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4D 스피킹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D 스피킹 아카데미의 프리미엄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4D 스피킹도 어느덧 5회차가 되었는데요. 네. 이 공기 흐름을 타는 열린 호흡법으로 이 전체 공간을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4D 스피킹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공기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공기가 주체라는 거. 그래서 말과 표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인지의 정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가 같이 또 해봐야 할 것이 있죠? 네, 해야 할 거요? 네. 보미 씨, 저희 4D 스피킹 맞다. 있잖아요. 자, 공기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구호는 또 외치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죠? 네. 4D 스피킹 구호. 역시 센스하면 또 지우시네요. 예,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같이 해볼까요? 먼저, 소리는 그대로. 호흡은 가볍게. 공기와 즐겁게. 그러면 표현은 된다 였습니다. 네, 열린 호흡에 의해서 몸과 표정, 이 흐름이 하나가 됐으면 좋은 목소리는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전달이 되는 말의 포인트는 소리가 아닌 공기 흐름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또 어떤 주제로 4D 스피킹 알려주실지 저희 TMI 교육이사님 모셔볼까요? 네, 4D 스피킹 전문 강사 양형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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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주제가 소리와 공기의 유기적 관계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호흡으로 인한 공기 움직임이 근육을 저절로 세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에 의해서 표현의 이 바운더리가 정해진다는 거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진 상태에서 공기의 거리, 높이, 폭 이런 움직임을 항상 그 움직임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표현과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동감을 갖게 되고 네. 또 순환도 되고 전달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마음껏 가능한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소리부터 시작하면 이런 냄비 긁는 소리 과하게 얘기하면 네. 그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뭔지 알죠, 이거? 네. 그냥 했던 나는 난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네, 공기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프리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OX 퀴즈를 하고 있네요. 그런 하나하나 의미가 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우리가 향기라는 거 네. 어떻게 느껴요? 이거 향기인가요? 아니요,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냄새와 향기는 우리가 격이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네. 향기를 맡는다는 건 향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휘젓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향기를 맡듯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라. 자연스럽게. 네. 그거를 꼭 기억하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공기와 소리는 상호 간의 필요에 따라 느껴지고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기의 흐름과 유기적인 관계를 시청자분들께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실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매 시간 저희가 준비한 스피킹을 함께 참여해보고 이사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또 시도 읊어보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시사적인 산문을 한 편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네, 빙하장례식이란 글인데요. 양형윤 이사님의 이 버전을 먼저 들어본 후에 저희도 각각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생명체만이 죽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아닌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생명체라고 봐야 하는 건가? 호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허파가 있는 동물은 허파로, 엽록소가 있는 식물은 잎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없는 것들은 겉면으로.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삶과 죽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네, 이사님의 이 산문 낭독 잘 들었는데요. 네. 정말 이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니까요. 정돈된 표현력이 극대화돼서 의미 전달이 참 잘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더 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해볼 차례네요. 떨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제가 반반 나눠서 제가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은 봄이 아나운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만이 죽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아닌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생명체라고 봐야 하는 건가? 호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허파가 있는 동물은 허파로, 엽록소가 있는 식물은 잎으로,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을 수 없는 것들은 겉면으로.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삶과 죽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하기 전에 훈련했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를 읽을 때 뭐 삶과 죽음은 뭐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네. 이게 뚝뚝뚝 끊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는 거리가 많이 그래도 적용이 됐어요. 네. 계속 그걸 신경 쓰다 보니. 네, 그래서 거리가 적용돼 이 정도의 거리가 적용이 됐는데 네. 지금 요거는 그래도 내가 어떤 거리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있죠. 네. 예. 이렇게 이런 거리를 측정을 하면 내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치 그거를 머릿속으로 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표현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직된. 그래도 거리감을 좀 줬다는 거는 내가 박수를 쳐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산문의 글을 읽을 때는요. 그 문단만 하나가 아니라 네. 이 빙하 장례식이라는 전체 글 그거를 하나로 가져서 쭉 읽어주는 게 그게 좋은데 쭉 이렇게 나뉘었죠. 네. 그거 말고 그냥 하나로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것이다 쭉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이게 윤활유가 공기가 돼서 내가 이런 거 좀 안 하고 그래도 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소리가 옛날엔 약간 이랬거든요. 네, 여기였는데. 근데 많이 객관화가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더 이제 한 방송의 10회차 뭐 10분 더 나가면 네. 나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농후합니다. 아이고.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칭찬의 열심히 힘받아 하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시면 노력을 됩니다. 수동태라고 하죠. 예. 예. 그다음 봄이 아나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700년을 살아왔던 빙하가 소멸됐다. 빙하에게 소멸은 죽음이다.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에서 긴 삶을 마감한 빙하 장례식이 열렸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살인범이다. 아니다. 높아진 기온은 종범일 뿐이다. 네. 그 봄이 아나운서는 네. 어떤 이거를 할 상황이 되면은 네. 일단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 네. 자체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그냥 쉬는 거죠? 이 전체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껏의 공기인데. 공간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단절이 되는. 네, 그래서 네. 빙하에게 소멸은 죽음이다. 아, 항상 여기서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에서 떠라라리라라 아, 살인범이다. 음. 아니다. 느낌 와요? 그냥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뭔가 생동감 그냥 있게. 없이 네. 700년을 살아왔던 아, 느낌이 다르죠. 너무 다른데요. 네. 네. 그리고 약간 네. 참 예쁘게 생겼는데 네. 약간 이게 내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심파 비슷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네. 저기 연습할 때보다는 그 심파를 네. 많이 없앴어요. 아,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저 연습할 때 들었을 때는 아이고. 뭐 빙하에게 소멸은 죽음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이주희가 심순해. 뭐 이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저 연기해야 될것 지금은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그 어미 나오려고 하는 끝에서의 거죠. 그런 게 보이는 거. 좀 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열린 호흡.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생각. 우리가 이 4D 자유롭다. 스피킹 왜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표현.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기 위해서. 근데 소리를 잘 내려고 한다, 아. 뭐 표현을 잘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네.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평가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피곤한 아나운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로우면 그들도 자유롭고. 같이 즐기는. 그렇죠. 아나운싱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송 특히나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즐거워서 내가 막 프리해야 가능한데 즐거우시죠? 좋으시죠? 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네.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D 스피킹은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산문 읽으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뉴스 브리핑 하죠. 네. 네. 그럴 때 대부분 뭐 톤을 낮추고 또 정돈되고 네, 뭐 이런 감정 거 절제해야 네, 되고, 하고 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이 산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나, 공기는 나는 나. 공기. 공기는 공기. 이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돈된 느낌은 공기가 정돈이 되면 소리는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뉴스 브리핑이나 이런 네. 걸 할 때 내가 정돈을 시켜서 전하려고 해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걸 한번 읽는다고 하면 네. 내가 정돈을 시켜서 하면 살아 숨쉬는 생명체만이 죽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내가 정돈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나가는 어떤 그 파장의 여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공기가 정돈을 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만이 죽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만이 죽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두 개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하실 때 네. 뭐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이랬습니다. 오늘은 무슨 뭐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기가 정리를 해서 오늘의 사건은 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4D 스피킹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네. 브리핑에 대한 팁을 이 산문을 읽으면서 음. 특히나 시사적인 거. 네. 산문이라고 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뭐 애교스러운 건 애교스럽게 해야겠죠. 그러나 네. 애교도 공기가 애교를 피우는 겁니다. 내가 애교 피우면 못 삽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징그러워. 그래도 공기가 돼. 네. 다 공기가 애교를 피우고 공기가 즐겁고 공기가 정돈하고 공기가 화내고. 공기가 화내고 알겠습니다. 화도 내가 내면 짜증나요. 저쪽에서 화를 공기가 내잖아요. 공기가 화를 내면 화났나 보다. 그죠? 네. 근데 내가 짜증내면 쟤는 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나?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객관화. 객관화. 네. 객관. 공기와 소리의 유기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소리. 네. 공기가 공기 마음대로 하게끔 내비두는 거. 그래서 내 소리가 필요한 만큼 공기가 마음껏 쓰게 하는 거.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공기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모든 이 산문에 있어서도 이렇게 긴박감 뭐 이런 걸 주려면 공기가 정리를 하게 냅둬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의 거리에 의해서 긴박감을 결정하고
또 거리의 수직감에 의해서 단정함을 드러내는 저격을 해보니까요. 이 글의 분위기에 따라서 부드럽게 혹은 카리스마 있게 표현되는 느낌입니다. 네. 이 지호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한테는 내가 뭘 내 소리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공기에 100%다 맡겨라. 그게 저한테 숙제인 것 맡겨라. 같은데 네. 나를 먼저 버리는 작업이 4D 스피킹에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버려보시죠. 네. 저 앞에 공기는 아니, 카메라는 카메라다. 카메라는 카메라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 객관성을 유지시켜줘야 네. 카메라와의 사이에서 공기가 자유로워요. 네. 이 그 사이에서. 100% 그렇죠. 내가 뭔가 카메라에 전달을 해야 되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한다거나 하려면 공기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근데 카메라는 카메라다, 공기는 공기다, 나는 나다. 각자 자기 역할대로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만한 거 이만한 게 다 되지. 이만한 거 됐니? 너 여기 왔니? 뭐 이상한 거로 끌고 나가지 말고 100%라는 건 수용하고 인정하고 흐름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내 의견을 섞지 않는 거. 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네네. 특히 이 군인 발성, 이 뻥뻥 내지르는 이 발성이 큰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기 참 쉽죠. 큰 오산이었다라는 네. 깨달음을 또 얻게 됐습니다. 이 5회차 강의 주제, 소리와 공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네. 공기 움직임을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느끼려면요. 그리고 합류를 하려면 네. 내 어떤 기본적인 기대감 그게 없어야지 가능하죠. 근데 기대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좀 뭔가 소리를 기대한다거나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풍선 수소 풍선 있잖아요. 네, 날아다니잖아요. 네. 헬륨가스인가? 네.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돌 달아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네. 바람이 불면 얘네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해온 아나운싱입니다. 근데 네. 풍선은 수소가스나 헬륨을 집어넣는 이유는 네. 잘 날아가기 날아가라고 위해서. 한 네. 거잖아요. 네. 날아가게 내비둬야죠. 날아가네. 이건데 날아가지 마. 날아가면 안 돼. 그러고 있다고요. 소리를 좀 보내야 되겠네요.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풍선이 날아가는 걸 놔두는 인정하는 것이다. 거지. 아, 그게 공기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못 날아가게 잡고 있는 건 네. 공기가 수소 풍선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는 날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날아가고 싶어 하는 걸 날아가게 내비두는 놔주는 거. 거죠. 소리가 날아가는구나. 저기 가고 싶어 하는 공기를 따라서 절로 전달되고 싶어 하는 걸 전달되게 내비두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 본인의 생각이 내가 들어가는 돌 거죠. 달린 풍선을 딱 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 공기의 어떤 공기와 소리와의 유기적 관계라는 게 네. 결국은 뭐예요? 공기의 그 릴렉스, 공기의 부드러움 이거를 느끼어야지 자유롭게 내비둘 수 있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그래서 네. 그런 세밀한 흐름이 켜 쌓여서 굉장히 깊은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세밀하지 않고 딱딱하면 네. 더 이상 쌓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세밀한 것이 한 켜, 두 켜, 세 켜, 하나, 둘, 셋, 넷 하고 쌓여가면 거리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네. 멀리 뭐 이런 게 표현이 깊어지고 네. 이만한 것도 할 수 있고 요만한 것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한 거죠. 무조건 릴렉스, 그죠? 릴렉스. 섬세함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네. 유기적 관계가 유지가 된다. 예. 그래서 수채화랑 똑같아요. 수채화 우리 맨 처음부터 네. 진한 색 팍 그리지 않죠. 네. 연하게 계속 또 칠하고 하면 네. 공기가 계속 이렇게 쌓이면 이만하게 다 되는데 풍성하게.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느끼는 거 보미 아나운서는 네. 풍성하게 아. 호흡이요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으면 풍성하게가 되는데 풍성하게 이러겠죠. 풍성하게. 좀 나랑 풍성하게. 더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세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호흡이 공간과 연결돼서 열린 호흡이 준비된 상태에서 많이 거리와 연결된 공간 인지를 연구해야지 이 표현의 깊이감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열린 호흡에 의한 이 공간 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 공기 흐름과 움직임을 인지하는 것이 소리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저와 시청자분들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볼까요? 우선 소리보다 우선되어야 아니라 소리보다 우선되어야. 소리보다 우선되어야. 우선되어야. 우선은 공기가 우선되면 되죠. 내가 우선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이 우선이니 우선되어야. 우선되어야 네. 저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이 열린 호흡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내 호흡이 공기랑 공기보다 가볍게. 만나냐, 네. 내 호흡이 나를 소리랑 만나는 만나냐, 것이다. 네. 그거에 따라서 공기랑 만났을 때 열린 호흡이 네.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 호흡으로 그 열린 호흡하고요.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해서 공간을 만들면 요만큼까지는 자유롭죠. 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어때요? 뭔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차단이 된 거예요, 일단. 내가 아무리 이만한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건 소리로 내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건 소리로 밀고 나간 거죠? 네. 네.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도 이건 밀고 나간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내 공간을 만들지 마라. 그냥 내 호흡이 공기랑 연결돼서 저기 미국까지도 간다. 미국까지. 우리 그거 몰라요? 나비 효과? 네. 나비 날개짓이 연결이 돼 있으면 토네이도 일으킨다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기의 힘입니다. 그럼 나비 날개짓도 그런데 여러분들 소리를 공기가 전달 못 하겠어요? 그러네요, 정말. 다만 여러분들이 가둬두지 이러고만 말고. 있지 않으면 그 그래서 다음에 열린 호흡. 소리를 내려고 여기 네. 딱 하고 준비만 하고 있지 않으면 일단 표현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미리 어떤 상상을 너무 과하게 바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비다. 나비 노래를 한번 해야 될까요? 나비 노래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나비야 이러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그죠? 같습니다. 얘는 나비잖아요. 나비야 해야지. 나비야 이거 하지 맙시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공기 움직임에서 이제 소리와 공기 안의 유기성 이런 네. 게 느껴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조금씩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런 유기적인 그 관계에 있으면 유기적인 관계에 없는 거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거와 배음이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네. 네. 배음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기죠. 네. 네. 배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복식 호흡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배음을 내가 만들어내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표현하고 상관없는 소리만의 배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저절로 너무나 적합한 배음. 많은 배음이 아니라 너무나 아주 적절한 배음. 저만큼 이만큼 다 그런 배음. 그런 배음이 굉장히 그 소리의 생기에 있어서는 배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건드려서 만들지 말고 자연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연 배음을 가진 공기의 흐름은 요만큼의 소리나 호흡, 버티는 힘, 어떤 울리고 내리고 뭐 이런 수단 방법?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 네. 사라져요. 공기는 전에 얘기했죠. 건드릴수록 어떻다? 배척한다. 건드릴수록 아무 짓도 안 해요.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공기는 잘해봐 이러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안 하고 수용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 내가 안 하는 거. 네. 안 한다고 이러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합류하라. 합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공기의 세밀한 움직임을 소리 낸다고 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몸이라는 건 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은 소리를 선택하든가 공기를 선택하든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소리를 선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4D 스피킹을 하는 겁니다. 네. 공기 흐름을 타고 있어야 한다. 그 공기 흐름은 뭐다? 객관하다. 아, 객관하다. 네.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온전한 인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온전하게 인정을 해줘야 네.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움직임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공기인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소리에 더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것만 해결하세요. 호흡의 길이가 내가 하는 길이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길이를 다 인정한다. 하늘 꼭대기까지 나는 연결돼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저거 얘기했던 것들을 네. 다 소리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 저번에 내가 막 소리로 막 내줘봤죠. 네. 소리 방망이로 두드려 패는 거 맞아요. 봤죠? 경험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그걸 우리가 못 느꼈을 때는 이게 방망인지 뭔지도 모르고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자꾸 듣고 말하고 하게 되면 네. 어머 나 목이 아파 과하게 네. 또 듣는 사람도 아 귀가 아파 피곤하고. 피곤해 짜증나 네. 그래서 제가 아, 요새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어느 유명한 강사 그 유튜브를 딱 들으세요? 열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영어를 하려면 들어야지 했는데 2회차 넘어가는데요. 미치겠네.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시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강사도 뭐 아나운서도 이 연설을 하는 사람도 네. 맞습니다. 다 필요한 게 4D 스피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호흡의 우선순위는 이제 공기의 움직임과 합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공기를 향해서 내 호흡이 소리가 아닌 공기와 합류하는 것에 대한 체킹을 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체킹을 하셔야죠. 그래야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네. 여러분들이 체킹하고 뭔가 합류하는 거를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음색도 내고 싶고 발음도 하고 싶고 네. 그것도 어떤 수단 방법이겠죠. 아, 맞습니다. 예,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저 좀 보세요. 네. 매여 있으면 그 나머지 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제가 공기가 모든 걸 다 전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공기하고 나하고 객관적 관계로 이렇게 딱 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 끝에서 발음도 나고 음색도 나요. 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할 소리의 시작점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네.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 가벼운 공기와 합류해서 움직여지는 이 끝, 제가 왜 맨 처음에 공기가 들어왔다, 공기가 나갔다, 공기가 말한다 그랬죠. 네. 공기가 말한다 해서 발음도 거기 있고 네. 표현도 거기 있고 소리도 거기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기가 들어왔다. 내가 말한다. 아. 그러면 발음도 여기 있고 소리도 여기 네. 있고 온전히 제가 조절해야 되는. 그렇죠. 내가 다 하면서 예쁘게 하려고 애쓰고 별거 다 하는데 그게 전달은 저쪽에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거 답답하잖아요. 네. 공기가 말하면 저쪽에 전달이 퍽퍽퍽퍽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D 스피킹을 소리가 좋아지게 하려고 4D 스피킹 배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뭐 때문에? 자유로움 때문에 한다. 자유로움 때문에. 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라도 객관적인 이런 움직임을 다 인정해주면 네. 되는데 그러려면 자 소리, 공기 움직임, 시간 흐름 다 따로인데 얘네들이 하나예요. 그죠? 그게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따로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해라. 시간 타이밍을 내가 조절하지 말고 네. 또 소리도 조절하지 말고 네. 공기 움직임도 막 움직이는 걸 내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기적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까요?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려고 할수록 더 안 되고 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는 나. 네. 자, 이제 두 사람이 저랑 그래도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소리라는 채찍으로 이렇게 두드려 팼다면 네. 또 이 어떤 소리를 썼다면 이제 성대를 그만 노동을 아, 성대뿐만 그럴까요? 아니라 모든 이 흐름을 반하게 하는 그런 노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건 노동이고 아, 되는 건 운동입니다. 네, 운동을 하세요. 흐름을 노동할 탈 수 수 아니라 있도록. 운동을 네, 해요. 운동을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나 흐름이나 자연스러운 거는요. 왜 아주 최고의 보석을 우리가 막 이러고 안 다루죠. 조심스럽게 하죠. 보석이라면 뭐 어떻게 기스가 날까 싶어서. 큰일 나죠. 예. 네. 아기 다루듯이. 그 보석에 나오는 네. 보석에서 바라는 빛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네. 그것처럼 완전히 그 흐름에 그 빛까지도 이렇게 푹 젖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게 부드러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 빛 자체를 느낀다는 건 객관합니다. 빛을 내 걸로 내가 반짝반짝 하려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객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뭐다? 객관화다. 객관화. 공기는 공기, 나는 나는 나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공기와 소리의 유기적 관계가 존재한다. 네. 건드릴수록 관계성은 없어져. 없어진다.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하면 관계성이 멀어지죠. 엄마와의 유기적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엄마는 그저 맛있는 밥 해주고 어머 너 잘한다. 어머 너 예쁘다. 그러면 나는 엄마가 최고로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 관계로 가는 게 건강한. 네, 앞으로 맞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를 마치 비싼 보석을 다루듯이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의 항상성을 잊지 말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네, 라는 근데 거.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어. 그죠? 편안하게 푹푹. 푹푹이 좀 안 되네요. 공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하는 게 소리가- 차라리 소리가 나요. 나니까 또. 아니요. 그래도 공기에 움직이는 것이 이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뉘앙스가 원하는 그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때 쓰는 게 좋고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희마리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내가 소리가 나가는지 뭐 하는지 상관할 필요 없이 너는 너 나는 나냐? 난다. 지금 소리 나잖아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랑 앞으로 더 만나서. 네, 합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고 전달이 막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퍽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꿈에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기와 소리와의 유기적 관계 어때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정말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사님,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공기가 원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공기가 움직이는 네. 원함이 움직이는 뭐라고요? 공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원하는 움직임. 원하는 움직임. 네. 그거는 자 내가 생각이 먼저 있으면 네. 그 다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너도 이것처럼 좋아해. 이런 거죠. 강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쪽 움직임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을걸요. 공기야, 너 뭘 원하니? 하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거. 그리고 결국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네. 내가 무슨 글을 읽었을 때 네. 그 글의 내용이 내가 지금 보미 씨와 지효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내 내용이 나한테 붙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미 씨하고 지효 씨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고 붙잡고 있죠. 네. 이거와 내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나한테 없어요. 보미 씨한테 가 있고 네. 지효 씨한테 가 있죠. 네. 나는 없어요. 나한테 없어요. 음. 그 상태가 온전히 인정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공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 생각을 공기한테 전하려고 안 하고 분리시켜 주는 거. 그러면 공기는 공기 마음대로.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애가 마음대로 잘하려면 네. 어떻게 하라고요? 좀 칭찬도 해주고. 좀. 그냥 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 주라고. 공기가 원하는 움직이는 공기 자체를 인정하는 거. 네. 네. 그거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변화하는 것도요. 네. 내가 막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변하게 하는 건 그거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네. 수용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끝간까지 계속 나갈 거니까 네.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공기의 네. 움직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푸디 스피킹의 1차적인 목표가 되야겠습니다. 네. 그래야 시청자분들과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저 그렇죠.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가 계십니다. 꼭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 너머에 너머에. 시청자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기가 닫아. 공기가 닫아. 닫아. 이사님께서 처음에 가르침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네. 우선 이 공간 인지, 공간의 거리, 높이, 이 포, 이 표현과 더불어서 뉘앙스가 드러날 수 있는 공기의 움직임을 터득하게 되면 공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된다. 네. 였습니다. 터득하십시오. 터득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터득하십시오. 터득하겠습니다. 숨을 준비해서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하십시오. 그냥 터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는 게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목표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하는 거. 네. 그럼 오늘 이 다음 강의의 주제가 뭔가요, 이사님? 다음 주제는 네. 오늘 그 공기와의 유기적 관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벼운 호흡에서 공기 밸런스가 어떤 건지 알아야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서 네. 공기 밸런스에 대해서 너무 설명해 좋습니다.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님과 함께 공기의 밸런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